이 개념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침에는 그냥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DB 개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념 쪽에는 우리가 뭐 3단계 아키텍처 있죠. 그쪽에 시험이 나와요. 주로 나오는 게. 거기다가 예전 같은 데이터베이스 유형, 계층형, 네트워크 관계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이 어떤 거 정도가 주로 키워드다. 이 정도만 잠깐 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딕셔너리, 우리 데이터 사전 있잖아요. 시스템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다. 요 정도가 이제 개념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은 그냥 우리 보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중에서 데이터 아키텍처에 해당되는 부분들 일부 끌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DAP 시험 보실 때 나왔던 그런 자료들이에요. 혹시 DAP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약간 포함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하여튼간 영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훑어보고 요 정도만 보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키텍처하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아키텍처하고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이거는 공공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예요. 보시고요. 품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공 데이터 쪽에서 제시하는 품질 관리 가이드가 있어요. 그 파일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열어서 한번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표준화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다 공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공 쪽 뭐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개발이나 공공 쪽에서 해보셨던 분들은 내용들 보시면 알아요. 용어 표준, 단어 표준 아시죠? 코드 표준 이런 거 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도 표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공공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보고요. DB 개념 뭐 별거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사용자가 그걸 검색하고 뭐 저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러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현행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특징 자체를 보면은 여기 나왔듯이 독립적이다. 그렇죠? 기존 파일 시스템은 종속적이었던 거에 비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거다. 그리고 중복 잘 안 되죠. 그렇죠? 중복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중복과 관련된 것들이 없다. 그 다음에 데이터 브리치가 없다.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그게 무결성이에요. 무결성. 데이터의 무결성. 무효갱신이 없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특징 뭐 무효갱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불일치하고 무효갱신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 기존의 파일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파일 단위 열어서 XSDB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썼던 그런 파일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들은 어떤 그런 단점들을 제거하고 만들어진 통합적인 정보 관리다.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외울 때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통저 운공 이렇게 외우거든요. 통합되고요. 저장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갱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된 데이터라고 해서 저도 외울 땐 통저, 운공, 특징, 개념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 쪽에 뭐 자료 추상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MS예요. 이번에 DBMS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DBMS 구조는 말 그대로 사용자, 그 다음에 DBMS가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 밑에 파일 시스템 내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BMS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하는 거죠. OS에다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사용자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오라클이다 만약에 얘기하고 DBMS 오라클이다 그러면은 뭐 SQLS를 통해서 하여튼간 붙여가지고 DBMS를 통해서 이쪽에 더 저장되어 있는 우리 데이터 파일 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DBMS는 사용자를 위한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들을 파싱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파서, 그래서 쿼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옵티마이즈도 하고요. 분석도 하고요. 파싱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요청한 것들이 제대로 트랜잭션 단위로 움직이느냐, 락킹이 제대로 되면서 돌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이런 영역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데이터베이스가 저렇게 돼 있구나 정도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DBMS의 기능에서 나오는 게 정의 기능. 구조를 정의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SQL에서 어떻게 하시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DDL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데이터 정의로서 DDL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SQL 쪽에서 보면 DDL, SQL 쪽은 create, alter, rename, 뭐 drop 이런 것들과 써서 한다. 그 다음에 조작 기능. 그래서 우리는 DM이라고 그러죠. select, insert, update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능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라 해서 DCL, 컨트롤 랭귀지라 그러죠. 우리 리보크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랜트하고 리보크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 접근에 관한 제어를 하는 기능들에서 DCL 기능들을 DBMS는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생성하고 저장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중요한 건 DDL, DML, DCL들이 이렇게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좋은 거 얘기해야죠.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데도 실 나쁘다 할 수는 없죠. 다만 만약에 나쁘다라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옛날 파일로 관리할 때는 들어요. 근데 DBMS 들면요, 데이터베이스 사셔야 되죠. DBMS 사셔야 되죠. 서버 사셔야 되죠. 거기다가 관리자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쪽 단점 얘기하자 이런다면 비용 관련된 얘기들은 한 번씩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데 좋아요.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는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일관성 유지하고요. 무결성도 유지해주고요. 중복도 최소화시키고요. 심지어 보안도 보증해주고요. 표준화도 할 수 있고요. 전체 데이터 요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DBMS의 장점이 해당되는 거다. 단점, 운영비 복잡해졌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문제 생기면 옛날 파일 우리 열어가지고 그냥 까서 보면 되잖아요. 못 봐요. 그럼 DBA가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우리 개발자나 사용자들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조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저것도 상식선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계시면 돼요. 너무 많이 여기를 깊게 공부해야지 이런 영역은 아니에요. 이 영역은. 데이터 사전은 조금 한번 보셔야 돼요. 데이터 사전은 실제 기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인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 보면 오브젝트들 정의들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테이블 구조 관리하고요. 컬럼 관리하고요. 프로시저 관리하고요. 트리거 관리하고요. 이런 것들 다 관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한다. 세션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고요. 다 관리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아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도 관리하고요. 참조 키도 관리하고요. 후보 키도 관리하나요? 안 관리하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데이터 사전에서 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후보 키잖아요. 후보 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실제 만들지는 않는 이론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나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전은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작하죠? 저희 DDL 통해서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볼 수는 있어요. SQL 뷰를 통해서 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것도. 그래서 조회는 가능하다. 이런 정도 특징은 아셔야 돼요. 이쪽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고요.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데이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갱신은 불가하다. 검색만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 뷰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 시스템 테이블로 돼 있다. 사용자와 시스템이 모두 사용 가능한 거예요. 내가 조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도 DDL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디렉토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데이터 디렉토리하고 구분을 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이 두 개가 구분돼서 시험에 한번 오래전에 나왔어요. 2010년도 이전에. 그래서 그 정도만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3단계 데이터베이스는 최근에서도 문제가 좀씩 나와요. 얘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본 개념 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3단계 우리가 아키텍처, 레이어, 계층 이런 거 나오면은 머릿속에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성. 각 영역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나누는 거예요. 모든 식으로 다 어디든지 여기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고 뭔가 레이어에 관련된 거도 시스템 구조에서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100% 다 독립성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기도 독립성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바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3단계 아키텍처, 3단계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나가 볼게요.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부, 우리가 말하는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세 가지로 있고요. 각 보면은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용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죠? 외계내, 그죠?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계내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 독립성의 특징이 밑에 있는 내부 스키마를 바꿔요. 우리가 DBM 생각해볼게요. 오라클 테이블 스키마 우리가 붙여야 돼요. 데이터 파일 하나 추가해서. 걔 추가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고치나요? 안 고치죠. 내부에 뭐 테이블 바꾸고 있나요? 안 바꾸죠. 그냥 물리적으로 붙이고 증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파일만 연결해서. 그러므로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내부 스키마의 변경이 위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이거 핵심이에요. 이 3단계 아키텍처 구조에. 그래서 개념 스키마의 변경이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의 변경이 개념과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결론은 상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3단계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외계내 논리적, 물리적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더 이상 없다. 여기서는. 문제가 근데 이게 나와요. 지문으로 설명을 통해서 다음 중 3단계 아키텍처 설명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지문을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념 스키마하고 외부 스키마 사이에 어떤 거가 있죠? 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뷰를 통해서. 뭐 실제는 우리는 테이블 갖다 끌어다 쓰긴 하는데 뷰를 통해서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외부 스키마는 서브 스키마 혹은 뷰라고 한다. 용어상으로 봤을 때 개념 스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마예요.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테이블도 들어있고요. 방금 전 시스템 카탈로그도 들어있고요. 데이터 딕셔너리도 들어있고요. 이런 내용도 다 들어있는 오브젝트 다 들어있고요. DBMS가 관리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개념 스키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적 덩어리 이거를 개념 스키마를 하고요. 뭐 우리가 말하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파일들이에요. 실제 DBS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들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각 스키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내용상에서는 서로 간의 연결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호간에 영향 주지 않는 거 방금 전 독립성 그렇죠? 독립성을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하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이 3단계의 사상을 통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여기는 끝이에요. 3단계 아키텍처 이런 거 나오면은 땡큐죠. 땡큐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흔히 얘기할 때. 근데 예전처럼 단순하게 예전엔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뭐뭐 해놓고 그러면은 외부 스키마 그 다음 내부 스키마 사이에 있는 독립성은 무엇인가요? 논리적 독립성, 뭐 물리적 독립성, 뭐 개념적 독립성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다라 그러면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중 3단계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문이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나와요. 내부 스키마는 뭐뭐뭐고요. 서브 뷰라고도 하며 뭐 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갖다 살짝 집어넣어서 말을 바꾸는 거죠.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거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유형이에요. DBMS 유형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호스트 쓰셨던 분들, 우리 이쪽 코볼 언어 쓰시고 그런 분들 IBM 장비만 쓰셨을 거예요. 뭐 3270 이런 것들 쓰셨는데 거기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하이라키 DB예요. 계층형 DB라 그러죠. 그래서 트리 형태의 계층형 DB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위 레벨하고 하위 레벨에는 1대 M의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 정도가 가져갈 수 있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종류는 IMS DB, IBM의 이게 계층형 DB였죠. 우리 3270에 썼던 그런 DB예요. 그래서 그런 DB가 있다. 레코드 관계가요. 논리적 구조가요. 트리고요. 레코드가 부모 자식이래요. 1대 M 관계만 허용하고요. M 대 M 관계는 표현을 못 한대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잖아요. 또 트리를 이상은 M 대 M 관계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1대 M 관계만 허용한다. 패런트와 차일드 관계다. M 대 M 관계는 표현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특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형은 뭐가 있다? IBM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예요. 망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트리가 아니군요. 트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연결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버리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나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프 구조는 이렇게 있어요. 연결관계가 서로가 막아져 있는 거죠. 폐쇄적으로. 그래서 망형은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 구조로 되어 있고요. 1대 M 관계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대 M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오너하고 멤버라는 표현을 써서 한다. 1이 오너고요. 소유자고요. M은 멤버에 해당되는 것들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수와 멤버, 오너와 멤버의 관계는 1대 M 관계가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 두 관계를 또 바꿀 수 있어요. 학생하고 과목이 학생이 오너고 과목이 멤버면 1대 M이 되지만은 과목이 오너가 되고 학생은 멤버가 되는 관계를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이지 아니지만은 M&M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게 트리 구조, 우리가 말하는 계층형 구조하고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너와 멤버, M&M 관계를 우리 관계형 DB처럼 찌끄서 놓고 M&M을 만드는 거, 관계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는 없지만 오너와 멤버를 바꿔가서 간접적으로 1대 M, 1대 M 관계를 만들어서 M&M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특징을 알고 계시면 돼요. DB는 이런 게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뭐 이런 거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접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층형 DB는 접해봤죠. 근데 이거는 접해보지 못한 어떤 이런 용류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관계형 DB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DB예요. 그냥 매번 개발할 때 쳐다보고 있는 그거. 테이블, 그 산에 릴레이션십 맺고 막 하잖아요. 그 관계다. 그래서 객체하고 관계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다. 엔티티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그 엔티티가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 관계로 해서 참조관계, 우리가 말하는 FK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로 된 것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얘의 특징 뭐죠? 쓰기가 편하다. MDM을 한 방에 표현 가능하다.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DB, 방금 전 망형 DB, 계층형 DB, 망형 DB의 어떤 그런 내용보다 훨씬 편하고 뭔가 좋다라 그러면 다 관계형 DB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죠. 20년이 넘게. 관계형 DB가 20년이 넘게, 이제 태동한 지 한 20년 됐어요. 20년 넘었죠. 한 25년. 뭐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다. 다 표현한다. 2차원 테이블 구조다. 1대2, M&M, 별거 다 표현할 수 있다.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 사이베스, MS SQL,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